안녕하세요. 숲길과 행운맘 한자카페입니다. 제가요, 각골문 이야기로 제목을 바꾸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습관이 되질 않아서요. 이 이름이 편해서 숲길과 행운맘 한자카페 그대로 다시 쓰겠습니다. 그간요, 제가 한동안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요, 여름 휴가 기간이기도 했지만요, 1년 전 시작한 1호가 갑자기 중급반으로, 어, 빠진 사람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그 빠진 과를요, 따라가기 위해서 보충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어, 이 한자 저희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서 올리진 못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본어도 이제 안정이 따라갈 정도로 안정이 됐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동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족 상족이면 종신 불욕하고 지지 상지 하면 종신 무친이라 그 각골문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발견이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소전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 같은 모양이 있는데요. 소전체죠. 이것은요, 노플 상하고 수건곤이 결합이죠. 그쵸? 그런데 이거 노플 상은요, 향할향, 창문이, 집안에 창문이 있는 모양을 말하죠. 집 창문에서 무언가 퍼져나가는 기운. 그쵸? 무언가 퍼져나가는 기운. 이것은 아마 그 사람의 온기일 수도 있고, 뭐, 집안의 연기, 밥해 먹는 연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집안에서, 집안이란 뜻이죠. 집안에서의 있는 천. 이것은요, 집안에서 천 한 장을 두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치마란 뜻이 맨 처음에 원래 뜻은 치마였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지금보다 더 열대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코끼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덥고 수백했죠. 그래서 더우니까 집안에서 편하게 늘 치마를 입었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때는 흉이 아니었다. 남녀노소가 누구나 집안에서 편하게 치마를 입을 수 있었다. 항상 두르고 있는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요, 치마란 뜻은 사라졌고요. 항상, 늘 이런 뜻이 지금은 쓰고 있는 뜻이죠. 이 치마란 뜻은 잘 안 쓰이다 보니까 별도의 글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노플 상에 그 복잡하니까 수거는 거는 빼버리고요. 간단해서 여기다가 옷 의자를 결합을 해가지고 치마 상의 글자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상이란 말이 있죠. 이 의는 겉 의도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 치마 상은요, 치마를 말하는 거니까 의상이라는 건 잘 갖춰진 옷을, 의복을 말한다. 여기 보시면은 항상 상은요, 여기서는 치마를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미 뜻이 변해서 치마란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항상이란 뜻이 이미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뜻으로 그대로 썼다. 만족을 알아서 항상 만족할 줄 알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종신, 죽을 때까지를 말하죠. 종신토록 불욕하니라. 이 불욕은요, 이 한자를 보시면 그 각골문이 있습니다. 각골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죠. 있고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 이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거는 농기구다. 농기구를 손에 붙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당시는 그 뭐랄까 그 청동이나 철기 문화가 아직 발달이 안 돼서 농기구를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 돈을 화폐를 조기로 쓰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도 농기구를 그 단단한 조개를 갈아서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조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학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들고 풀을 베는 모습이다. 이것은 고된 노동을 뜻한다. 그 언뜻은 풀을 베다, 일하다, 중노동을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고된 노동이죠. 고된 노동의 뜻까지 연결이 돼서요. 이것은 한국인의 정서와 맞아 떨어진다. 중국에서는 육보다 이런 뜻은요. 굴욕을 뜻하거든요. 중국에서는 말 그대로 굴욕, 멸시의 뜻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욕보십니다. 욕보세요. 경상도 사투리에도 욕보라 이런 소리는 욕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고된 노동에 대한 존경과 격려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거는 격려가 된다. 그러니까 고된 노동을 존중을 하고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 욕보다 이 욕은요, 격려나 이런 한국이 쓰는 그 정서 있죠. 한국의 정서랑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에서는 이 욕보다는 격려였다. 근데 중국에서 쓰는 뜻으로 굴욕, 멸시로만 쓰인다. 그렇지만은 이것은요, 한국인의 정서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그 조개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조개가 어떻게 무기가 됐을까? 약간 농기구가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다가 조개를 굉장히 갈아서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돌에다 갈아가지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긴 막대기에다가 연결해서 썼을 것이다. 이것이 농기구여지 않았나? 이때 썼던 농기구였을 것이다.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각골문화 됐을 것이다. 그래서요, 조개란 뜻이요. 조개란 뜻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입술 순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서 조개 같은 것은 왜 조개 속살이죠. 그것은 사람의 몸에 비교하면은 입술과 같다 해서 입술 순이죠. 조개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신이라고 그러죠. 생신할 때 신은
이 뜻은 때를 말합니다. 태어난 때를 말하죠. 때의 신. 그리고 별이란 뜻도 있습니다. 하늘에 뜬 별.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효전체를 보시면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있고 그치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치지. 이것은요 장소를 말하죠. 그 언덕이 아래에 있는 굴을 뜻하는 것이 집을 말하죠. 집을 말하고 장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 위를 말하죠. 이거는 윗상의 의미가 여기서 온 거죠. 그리고 아래 하는 하늘 아래. 그래서 하늘 아래를 말해서 아래 하죠. 그러니까 각굴문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자가 이렇게 변한 건데요. 그러면 어느 장소 하늘 아래 어떤 하늘을 집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 굳혀 있는 거 굳혀지죠. 이거 굳혀지죠. 굳혀지가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하늘 아래에 그쳐 있는 것은 별이라 보는 거죠. 자축, 인묘, 진사오미 할 때 진이죠. 이때는 12지지의 진에서는 용을 뜻한데 이때는 왜 진이라 했을까요? 그것은요 12지지로 쓸 땐 진으로 쓴다. 왜냐면요 무기경신인계에서 거기 그 천간에서는 이미 신자가 음이 같은 그 떼신하고 같은 그 신자가 음이 같죠. 동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음을 피하기 위해서 진으로 바꿨다. 원래의 12지지의 진은 원래가 신이었다. 본래 음이 신이었다. 같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뜻이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게 달라서 뜻이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왜 용이 생겼을까? 그거는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관련된 한자가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종신불교 죽을 때까지 고되지 않는다, 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칠 줄 알면 항상 그칠 줄 알아서 항상 그치면 종신토록 치욕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만족을 알아서 항상 만족할 줄 안다면 종신토록 욕됨이 없고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아서 항상 그친다면 종신토록 수치는 없다, 부끄러움은 없다.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행복을 지킬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